오늘부터 신설된 코너입니다. 리포트 비하인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리포트 안에 숨겨진 종목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 그 중에서도 삼성의 뒷배를 안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랜만에 뵈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요즘 보고서 쓰시는 쪽이 워낙 핫하니까 사실 로봇도 로봇이지만 방산 뭐 이쪽 다 하시잖아요. 네, 커버하시잖아요. 네. 오늘 두루두루 시간이 되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로봇 시장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요즘 키워드가 뭐 AI나 휴머노이드 이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 시장 뭐 탐 포함해서 분위기가 좀 어떤지. 일단은 작년 말부터 이 주식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미국 쪽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기술 기대감들이 이 흐름들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에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추가 지분을 투자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오픈 AI가 뭐 휴머노이드를 하겠다, 아니면 또 올해 연초에 있었던 CS 2025에서는 이제 엔비디아도 이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 기타 뭐 구글, 메타 등등등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도대체 로봇 쪽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저희가 지켜보게 되면 결국은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 기대감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직 로봇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실제로 어떤 로봇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대기업들이 지금 정말 각국에서 다 로봇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래에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된다라는 포인트가 로봇에서 어떤 분야인지도 굉장히 분야가 많기 때문에 물류, 뭐 휴머노이드 서비스 등등 이런 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로봇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형상을 닮은 로봇 분야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뭐 8경까지도 8경 원까지도 원이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저희가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결국 이 8경원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는 배경은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봐왔었던 로봇류들,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 뭐 물류 로봇, 이제 이런 로봇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 산업, 특정 씬에서만 활용이 됐었던 로봇들입니다. 맞아요. 산업용 예. 로봇은 제조 용도로만 쓰이거나 뭐 물류 로봇은 물류 창고에서만 쓰이거나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제한된 시장에서의 로봇 분류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었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산업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물류 로봇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기타 아직 시장에 침투하지 못한 뭐 가정용 로봇 시장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일부 이제 로봇 쪽 이제 인력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앞으로 로봇 숫자가 인류보다도 많아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언급을 하시는데, 그 영화에서 보는 그 맞습니다. 모습이요. 결국 인간이 이 로봇을 뭐 가정에 한 개씩만 들고 있어서 결국 인간과 동등한 숫자가 이 시장의 규모로서 저희가 이제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로봇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예요, 지금은? 일단 공식적인 가격은 16,000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 예. 뭐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기존의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들이 한 최소 1억 원에서 비싸면 뭐 5억 원, 10억 원 정도를 호가했던 점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래도 나름 저가 로봇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2천만 원이면 저가로 가고 있다. 네. 결국에는 그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이게 대중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중화의 문턱에 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뭐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걸 보면은 워낙 이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뭐 단품으로 로봇을 2천만 원 툭 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예. 한 월 얼마 정도 내면서 렌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임대를 할 수가 구독 있는데, 서비스, 예. 네, 구독 서비스가 이제 로봇에서도 흔히 저희가 라스라고 하는 로보틱스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런 류의 시장이 있는데 뭐 휴머노이드도 월 한 50만 원 정도면 또 렌탈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접근 네. 가능한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한 가지 의문점은 아직 이 로봇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 예. 뭐 최근에 뭐 피규어라든지 뭐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유니트리라고 하는 그런 중국산 로봇들이 다수 뭐 자동차 공장이나 아니면 네. 물류 공장 쪽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활용이 예. 되기 시작은 했는데 일단 저는 아직 봐도 이 로봇들이 이 과연 작업에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자동차 공장으로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자동차가 뭐 차체 조립도 있고 도장도 있고 예. 또 다양한 이제 공정들이 있지만은 지금 웬만한 공정들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는 이제 의장 공장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이제 부품들을 붙이거나 뭐 배선 작업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직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의 로봇 수준으로는 또 이런 의장 공장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그럼 차체 공장이나 뭐 도장 쪽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산업용 로봇 대비해서 부가가치가 예. 있을까? 아직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는 사실은 이익보다는 내러티브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건지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멀티플은 지금 얼마예요? 굉장히 이제 매길 수가 없는 수준의 주가 레벨이잖아요. 네. 그럼 어느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멀티플 관점에서 거의 논할 수가 없기는 하다. 뭐 그렇죠. PSR로 봐도 뭐 300배, 400배 300배, 400배요.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숫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PR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20억 원 정도 상기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빨간색이 찍히기 시작했네요. 네, 조금씩 이제는 네. 흑자 구조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어쨌든 네. 저희가 기존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일반적인 섹터들을 분석할 때 적용을 했었던 그런 잣대들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는 하다. 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로봇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맞아요. 했을 때는 결국은 기술 기대감들 결국 10년 뒤 20년 뒤 뭐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경쟁 속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잣대는 이제 뒤에 저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네. 이제 뭐 대기업과의 그런 협력 관계가 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믿을 만한 구석들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율 3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당연히 뭐 국내 최고 기업과 이 국내 네. 로봇 기술 쪽에서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최고봉 기업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하, 예. 그리고 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저희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뭐 내러티브나 아니면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씬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예. 뭐 피규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엑스라든지 아니면 예. 로봇 AI 쪽에서는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 뭐 스킬드 AI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는데 예.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만 해도 한 26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한 4조, 5조 정도로 기업 가치를 부여받았다가 예. 지금 또 이제 추가 라운드를 돌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더 있는 올라가요. 상황인데 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한 400억 달러이고 매출이 거의 그렇군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 한 52조 원 현대차 그룹보다도 현대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전통적인 그런 밸류에이션 잣대를 좀 들이밀면서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섹터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를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네, 결국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고 그 기술에 기반되는 뭐 엔지니어 인력분들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있어야지 또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인력분들 고급 인력분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과거 뭐 카이스트의 휴보랩 이제 저 연구실 때부터의 인력들이 계속 또 재직을 하고 계시는 상황들이어서 예. 국내 쪽에서 인력풀로 따지고 보면은 가장 좀 우수한 기업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 멀티플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베이스로 깔고 그럼 접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최고봉 기업이라고 삼성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뒷배 역시나 이제 탄탄한 자금력으로 고급 인력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투자의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또 저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은 예.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당장 이 휴머노이드나 이 로봇 AI가 상용화되기엔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결국은 그럼 이제 지금 현주소는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가라고 예.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확산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발에서 어떤 뭔가 상업적인 해자라든지 기술적인 해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또 저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물론 해외 종목에서는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뭐 GPU라 컴퓨터 칩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AI나 휴머노이드 개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도구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은 네. 한국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느냐라고 하면 로보티즈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예. 왜 로보티즈가 그럼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인프라라든지 개발해서 해자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로봇 AI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AI. 있습니다. 결국 로봇 AI를 개발을 하려면은 이 로봇 AI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로봇 AI는 물리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데이터들을 쌓아줘야 되는데, 물론 네. 최근에는 뭐 시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생성 AI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 네.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로봇을 움직여가면서 데이터들을 쌓아줘야 되는 경우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로봇을 가지고 데이터를 쌓으려면은 먼저 실제 실물 로봇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저희가 그 로봇을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비싼 로봇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쌓기에는 가성비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 저렴한 로봇 연구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 연구 플랫폼들의 다수 저희의 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봇 부품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봇 AI 수요 올라가고 데이터 수요 예. 올라가면서 플랫폼 수요 올라가면은 이 로보티즈의 부품 수요 또한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개발 확산되는 국면에서의 이제 그런 관심 있는 기업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방산도 짚어보면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분 더 모실게요. 로봇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봤습니다. 일단 로보티즈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